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우리 1세대 주택자인 고수가 가본 과세율 공시가격이 13억인 주택 한 채를 국내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네요. 자, 그럴 때 공시가격이 13억이고요. 자, 갑에 대한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다 그랬는데 거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국세는 거주할 때 당연히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과세표는 2억 4천이다 그랬는데 단독세 1세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요. 공시합계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단독세 1세주택이니까 12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2억 4천이 아니라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세율은 2.7% 비례세를 정한다는데 법인 소유가 2주택 이하일 때 2.7% 비례세율이지. 자,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니까 2주택 이하일 때는 빵오 27,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빵오 27, 7단계 초과세율. 그죠? 0.5에서 2.7%까지 빵오 27, 7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면 빵오 5, 7단계 초과세율이고,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30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종부세는 주택분 법인 소유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없는 거지. 우리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 아까 재산세는 정리해드렸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주택분 같으면, 원래 주택분 같으면 항상 종부세는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부담 상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의 당연도 150%를 못 넘게 해요. 근데 법인은 자,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은. 그 다음에 토지는 원래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잖아요.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요. 별도든 종합이든 종부세, 토지는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몇 프로? 150% 못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150%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150% 못 넘게요. 토지나 주택이나. 다만 법인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것만 주의하면 원칙적으로 150%입니다. 자, 그래서 150%고 130이 아니라 150%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과세율 현재 가배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자, 연령별 세액공제와 부기한별 세액공제는 몇 프로 범위내에서 80% 범위내에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상시천하고 수혜자 1세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부기한별 세액공제, 자,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내에서 80% 범위내에서. 자, 이건 뭐 상시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답 여기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거예요. 5번 정답입니다. 24번 문제를 보시면 24번 문제. 2025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옳게 묵힌 거는데, 우리 면세점은 여러분, 면세점은 취득세가 면세점이지, 그죠? 취득세가 면세점이지. 요거 재산세 적용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적용이 없습니다. 면세점. 다른 형태로 있어요. 국세는. 그 다음에 소액증수 면제는 재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다른 형태로 있지, 세부담, 소액증수 면제 적용되지 않고,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겨온 거니까 재산세 적용되고 종부세도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물납은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부세는 분할납부만 되지 물납은 안 되죠? 분할납부 보시면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 종부세도 분할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분할납부하고 세부담 상한 허용되죠, 여러분들? 다 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시면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먼저요, 틀린 것으로 묶인 거.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과세표는 공시가압산하에서, 자, 법인은 소유 주택일 때는, 자, 공시가압계획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빵원입니다. 영원 공제합니다. 거기다 공정시장 60% 곱하고요. 우리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공제하고, 법인은 영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나번이요.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우리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기준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하는데, 그럴 때 공제된 재산세,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상을 적용받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감 조정된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그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나번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번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이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된 주택이 되는 과세표준 합산 배제상 주택이죠. 그래서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의 상업용 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같은 애들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택 수 계산할 때도, 얘네들을 주택 수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소유 주택의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은, 법인 소유 주택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 가번 하나만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가번 하나만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이거는 올해 개정된 거, 이거 상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세요. 다음 종합부동산세 법령 시행령 1조의 1세대에 관한 조문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였습니다. 우리 올해 개정된 거, 2025년 개정세법, 혼인함으로써 일세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10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부양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에서 합감으로서 과세연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죠. 양집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해서요. 자, 합간 날부터 몇 년 동안 역시 10년 동안 그 소유한자와 합간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각각 얘네들을 1세대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 중요한 것. 이 기업과 니은은 신청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우리가 신청하고 신고해야 되지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데 얘네들은 신청을 요하지 않고 그냥 혼인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직계존속 동거부양 합간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거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러면 틀려요. 아셨죠, 여러분들?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답 26번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 정답입니다. 상처럼 알아두셔야 되고 27번 문제 봅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종부세법상 종부세 납세무자로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 옳은 거. 공시가격이 18억 원이 1세주택을 공동소유, 지분이 균등한 경우에 고자, 배우자, 1주택자 신고한 경우 아니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종부세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각각 납세무자가 돼요. 각각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억씩 공제하기 때문에 18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지. 18억 원이 공제되는 금액이 18억인 거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분이 균등하니까 9억씩 공유하니까 9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돌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시까지 18억인 주택까지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은 과세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시가격으로 이게 18억인 주택을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지분이 균등합니다. 지분이 균등하다. 지분 균등. 지분 균등하고. 그러면 지분 균등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50%씩 그러니까 공동 소유주택도 그 부부도 개인별로 각각 납세무자가 돼요. 각각 납세무자가 되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물지는데 자,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9억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각각 계산해 보야 되는데 각각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 소유인데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면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했으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주택자 신고한 그 경우만 12억 공제하는 거지. 공시가격에서 공동 명의 1주택이다. 각각 납세무자가 되고 공동소유 각각 납세무자가 되고 각각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에서 얼마 공제? 9억 공제합니다. 그러면 빵원이잖아요. 여기다가 60% 곱해봤자 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값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1주택은 공시가격 18억인 주택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둘 다 납세무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18억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거지 공제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씩 공제한다고요? 9억씩 공제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떤 수강생 보면 부부 공동소유 1주택은 공시가격에서 18억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18억 공제하는 게 아니라 각각 9억씩 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8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각 납세무자가 되고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9억씩 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억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공시가격 18억까지 부부 공동소유 1주택 납세무가 없고요. 공시가격이 5억인 주택을 소유한 법인.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죠?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법인은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법인은 주택부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죠, 여러분들? 네. 공시가격 6억 원인 도시지역의 녹지기 소지하는 자격농지 소유한 개인. 여러분, 토지가 나면 토중을 구분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면 이쌀 곳에 있죠? 그리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 농지는 뭐가 돼요?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그 다음에 공시가격 90억 원이 영업용 건물,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또 고고락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부속 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상가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토중은 뭐가 되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예요. 종부세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파악 금액이 얼마? 80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돼요. 80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80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가 되지 법인은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분 법인은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28번 문제 볼게요. 자, 아래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세 대상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고 상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과세 대상 같은 거 틀리면 안 되는데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지역권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입니다. 개발장구의 지역 및 관련한 특별주식법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 단서 잘 봐야 돼요. 이축권은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했어요.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항도하는 이축권은 대상인데 이축권 옮겨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권리만 따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함께 항도하는 이축권. 자,
이 주권 가격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대상이죠.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이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란 얘기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영업권은 보세요.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것,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개죠. 2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랬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렇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고요.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맞고, 또 요 2번은 길게 돼 있는데 결국 뭐냐면 신탁의 정의에 관한 거예요. 신탁이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신탁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이거 믿고 맡긴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정은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은 이렇게 신탁자가,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는 믿고 맡긴 것뿐이니까 신탁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도 그렇고요.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주택 건설 업자가, 자, 사업자가 팔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건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건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신축, 주택, 판매, 주택, 신축, 판매, 이 말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 나머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상가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 팔거나 나머지 사업속으로 팔면 다 부동산 매매업인데, 그 사업소 중에서도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하여튼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이고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3번 정답이죠? 자기 소유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자기 가치에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여기서 자기 본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 자기가. 그 다음에 도시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 변경가하기 때문에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3번 정답이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책에서 차감하는 장기 보유통제 대상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장특공제 대상은, 우리가 장기 보유통제는 가필차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필차 장이죠, 차장. 그래서 양도 소득금액 계산하잖아요. 양도가에서 필요금액 빼서 양도차했고, 양도책에서 차감하는 거. 그래서 뭘 구한다?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양도책에서 차감하는 장특공제 대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주택의 부동산, 건물의 다주택 포함이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국외 소재 자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안 써줘요. 우리가 국외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년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국내 소재 비사업용 토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2026년 5월 9일까지 정한다면 장특공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 대상이 되고.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얘네들 두 가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되는데, 원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지거래가액이 13억인 국내 소재 고가주택.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장특공제 왕창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2년 6개월 보유,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 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한다면 공제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장특공제상은 국내 소재사만 되지 국외상 안 돼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한다면 안 돼요. 3년 이상 보여야지 3년 미만 보여면 안 돼요.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건물의 다주택도 조정상정의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1번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31번 문제. 자, 틀린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상속계 시장 시 보유한 주택을 하나는데, 자, 일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됐을 때 내 의지로 2주택 된 거 아니니까, 자, 1세 주택이 두 채지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주택 양도를 보는데, 다만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포인트로 해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는 제가 맨날 이것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주택 양도로 본다고 바꿔서 이렇게 썼는데, 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공동 소유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봅니다. 갑이 99%, 을이 1% 그러더라도 공동 소유주택 주택 수 계산할 때 양도세에서 비과세에서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보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해외 이민으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하거나 그 다음에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거, 해외 이민, 해외 출국 나오면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지 3년이 되는 때 양도하면 이거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관계없이, 또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취득 당시 조정상 주기는 주택을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그 2년 거주 요건, 또 보유기간 2년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이거 무조건, 종부세나 양도세나 이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10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틀렸습니다. 10년 내, 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혼인 10년. 이거 개정된,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면은, 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매매달에 양도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그래서 다가구택은 지방세만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지, 다가구택은 국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주택수 계산할 때 한 개의 주택으로 해요. 종부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세에서는 다가구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4번 정답이고, 그래서 다가구택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도 전체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 판가격이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전체 판가격이 실거래가로 12억 초과하는지 따지고.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이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 주택 아니고 양도한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 계산과 관련한 거래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매감 환기,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매감기. 그러니까
자, 환산주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은 매감기니까.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는 매감기니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를 적용하니까. 그죠? 그런데 취득가액을 추가할 때가 매감한기고요. 추계 방법으로 산정할 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까, 여러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네, 답은 쉬웠고. 환산주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거고. 추계 방법할 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우리가 이 순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 납세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틀렸습니다. 여러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가 선택한 순서 안 됩니다. 우리가 순서 정할 수 없고 법에 딱 정해져 있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뭐?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 실거래가 이렇게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예요. 취득 당시 자 기준시가에 등기된 토지 건물이면 등기된 건물이니까 몇 프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정합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무조건 탄다? 3, 7, 1.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미등기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여러분,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무조건 탄다? 3, 7, 1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로 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자,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필요경비 산정원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책 계산할 때 가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요.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이제 양도책을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적 원칙. 아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 무조건 기준시가.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입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를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근데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어떻게 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 기준시가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했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다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추계해서 매감한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자산과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하는데 다만 보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상공제하고 끝나는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럴 때만 이제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상공제 합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양도책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큰 것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래요. 좀 전처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틀립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뭐?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실거래가로 양도책 산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실거래가 중에 양도책 계산하면 어떤 게 취득가이고 자본적 추액인지 양도비용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시험에 틈틈이 예전엔 잘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오겠어요?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습니다. 2번 좀 보세요. 지적조회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와 확정으로 지적공구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상한 조정금은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시험에 제가 이 동네에서 시험 문제 나면 이거 무조건 물어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상한 조정금은 이거 실제 이 사람이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 아니에요. 토지 투기해서 갖고 있었는데 측량 다시 해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상한 거니까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네, 꽁이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나머지요. 양도재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일일시 지출한 비용,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자본적 주력으로서 포함합니다.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철거 비용도 포함해서요. 철거 비용도 포함해서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간 개량 비용, 이용 비용, 이용의 편의 소요된 비용, 수선 비용 이런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죠? 근데 재산세, 이걸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납부 영수증으로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관행적으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 다 팔니까 바로 매입하자마자.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같은 부담금,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시험에 나오면.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34번 문제는 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장기부등재와 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과세되는 1주택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기부등재는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80% 공제로 적용된다는데, 여러분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일 고가주택 같은 애들이요, 얘네들은 자, 양도책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그죠?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거주연수에다가 4%씩.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한별 공제를 40%.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보유기한별과 거주기한별 합한 공제를. 양도세가 세는 1세주택은.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 80% 공제를 적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2번 봅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보세요. 양도세가 세는 1세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인 고가주택이에요. 양도세가 세는 1세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장특공제 왕창해 줍니다. 역시. 자, 장특공제율은 양도책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틀리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 양도책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장특공제액이. 그래서 보유연세 2%씩, 그래서 6에서 30%까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 다주택 이런 애들 그런 거지. 양도세가 세는 1세주택은 금방 봤잖아요. 양도세가 세는 1세주택은 보유기한별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유기한별,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양도책에 틀렸습니다. 보유기한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자 합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쏙 빼가지고 이렇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번 정답.
법령에 정하는 비삼용 토지도 아까 장특공제상이 된다고 그랬고요. 아까 문제 나왔습니다. 같은 해 국내에 소지하는 여기 보세요. 토지와 등기된 토지와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 2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을 네 종류로 나눠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250.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250. 또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 양도수금액에서 250. 그래서 소득을 네 종류로 나눠서 각각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250, 지상권에 250이 아니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는 전부 합쳐서 얼마라고요? 250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상가 건물을 12년 6개월 후에 양도한 경우에 장특공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공제를 몇 프로 적용합니까? 2%씩 공제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자,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4%예요. 양도 차익에 공제를, 양도 가액에, 양도 소득금에 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양도 책에다가 차장이니까 양도 책에다 공제를 몇 프로? 24%.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특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쪽에다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세 계산 과정 우리가 가, 필, 차, 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장 소기과니까 자, 이 문제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에서 가, 필, 차, 장 맞잖아요. 소. 그래서 어이구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건설업자가 도시발법에 따라서 공사용역대가로 수익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모제 양도한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에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를 볼게요. 제가 장기할부, 단기 아니고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상 등기할부한 자산,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할부한 자산,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 따라온 수험생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하면 등기의지한다고 그랬죠? 법률 규정에 한 거라. 등기의지하기 때문에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의 경우에 양도소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기 때문에 자 양도소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잖아요. 미등기 양도하면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액이 일치합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이건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차익 1억이면 바로 과세표준 금액 얼마? 1억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였고 계속해서 봅니다.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양도세는 물납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정도 답은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답은 쉬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계실 현재 자 우리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 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양도하는 가액. 근데 취득가액을 어떤 걸 할 거냐? 실지 취득한 가액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취득가액은 상속계실 현재. 증여받았을 땐 증여일 현재입니다. 근데 이거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럼 틀려요. 상속계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할 때 실제 취득한 가액. 아셨죠? 이거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는 상속계실련제, 증여일련제지. 상속증여받은 자산, 등기일련제, 양도일련제 그럼 틀려요.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여러분 소득세법상 2025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고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을 당한다. 그러면 각각 해당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의하셔야죠. 상속받은 부동산은 역사가 원래 상속계시로부터 시작하는데 딱 하나,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한 계산할 때 상속계실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상속계실로부터 양도까지 한다면 틀려요. 비상속인 취득한 날부터다. 다른 건 다 상속계실로부터인데 장특공제 적용 시나 뭐나. 골프용권 등 기타 자산을 7개월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 세율은 초과 누진세 적용된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7개월 보유 있어도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여러분 등기된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45%고. 그럼 분양권은 시험에 이미 34회 때 나왔지만 분양권은 딱 두 개잖아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70%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고 2년 보유에서도 분양권은 무조건 60%입니다. 분양권 1년 미만 70%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시험에 이미 나왔고, 이건. 분양권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비례세율만.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에게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내산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기억본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국에서 공제할 필요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데 작년에 2월 과세 특례 사례 문제에서 독립한 문제, 사례형 문제에서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분, 자, 2월 과세 특례를 한번 볼게요. 2월 과세 특례가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여기 보세요. 배우자 직계준비 속간 2월 과세 특례. 이게 나오면 항상 문제 옆에다가 여러분이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써놓고 증여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할 때 2월 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자, 납세무자는 누구냐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납세무자는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취득시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계산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하고요. 증여자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요. 그런 거지.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재산가액 아니고 또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이거 증여납부한 증여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래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옛날에 상속증여세면 했던 상속세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이외적으로 증여세요. 2월 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옳은 거 골라 문제에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원래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잔머리 쓴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이건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납부한 증여세는 이런 경우에 2월 과세 특례 적용될 때 원래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해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한다는데 세액 공제 틀려요. 뭐예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몸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래서 기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요거 필요경비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산입합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자, 요거 니은번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이거는 증여 후 우회 양도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인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적용된다는 건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증여 후 우회 양도.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 두 가지 중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요. 시험에서는 증여 후 우회 양도라고 제목이 이렇게 이건 학자들마다 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삼촌이나 조카, 사촌지간, 형제지간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이게 증여 후 우양도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증여 우양도가 나오면 꺾어지는 그림.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증여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입니다.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특수관계자에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형제지간, 사촌지간, 주로 삼촌, 조카 이런 식으로. 자,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몇 년 내? 10년 내. 그랬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얘는 조세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부당해산 부인 판단은 조세부당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어떻게 하냐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A,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B,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보다 요 양도세 C, 요거보다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뭐 할 때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날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싹 돌렸다고 봐가지고 얘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장고 냉겼으면 돌려주고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싹 부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수증자한테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다만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역시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거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불법이 적극 협력했다고 봐서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이율과세 특례와 차이점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증여 후 우양도 특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부인하고. 그럴 때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판단한다. 자, 그랬을 때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은 필요경비에 산입 판단한다? 안 합니다. 이거 산입 판단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 거래가의 차익의 금액으로 5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저가 양도했네요. 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신 것으로 인정되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요. 자,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렇게 해당돼야 되고 또 그렇다고 세 번째 무조건 아니고 조세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난다. 시가의 5%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자, 얘네들 조세를 부당히 감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결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양도기업가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이익 계산표 등내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아셨죠? 특수관계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에 시가가 낮게 양도했는지 높게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또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는지, 시가가 5% 이상 차이는 따지고, 해당한다 그러면 얘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시가로 계산한다. 꼭 요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 조세불상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니까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입니까? 디귿번 하나입니다. 3번. 자, 넘어갑니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아닙니다. 상가건물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를 했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에다가 이거 많이 틀린 사람들이 많다고 다른 데서 다 맞출 줄 알았더니 이거 제가 기출문제에다가 하나만 추가한 건데, 자 봅니다. 양도세 세율은 미등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에다가 몇 프로요? 70%입니다. 산출세액이 70% 아니에요. 과세표준에다가 7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배제입니까? 아니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이 있는 거지. 미등기 양도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에서 등기된 것은 토지건물 3%, 미등기는 0.3%, 불이익이 있는 거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양도 기본공제 배제되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둘 다 비과세와 감면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입니다. 자,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거 왜 내가 이걸 X로 했지? 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미은, 리을, 미음 4개죠? 4번이 정답입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틀리신 분들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고 지문에 나왔었고 부담부 증여, 제가 이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우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다른 거는 다 2개월인데 양도를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분기 말일부터, 그러니까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런 식으로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양도를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작년에 2개월로 바꿔서 나왔고요. 부담부 증여만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그래서 이거 1번 맞습니다.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3개월. 양도를 속한다 말일부터 3개월 내 예정신고해야 되고, 해당 예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 중 1회 딱 한 번 예정신고를 1회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고. 확정신고 납부할 때요,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어요.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 경정환세액, 수시부가세액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공제하여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미리 세금 낸 거는 공제하여.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수시부가세액 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 납부한다. 틀립니다. 미리 세금 낸 건 빼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안 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했다고 그래서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합니다. 불이행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불성실이에요. 확정신고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완전 남남은 아니고 동문수학한 짝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거나 수송신고하면 확정신고 기간내, 그러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몇 프로 깎아줍니까 여러분? 50%를 감면해 줍니다. 50% 깎아주는 거지. 감면해 주는 거지. 예정신고 안 했어요. 다음 연도 확정신고 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남남입니다. 다만 동문수학한 짝이다 보니까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지. 절반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양도수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계산할 때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잖아요.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를. 그럴 때 수령하거나, 여기가 포인트예요. 수령하거나 수령일 또는 지출한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에서 계산하고 맞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고, 옳은 지문으로 몇 번 나왔네요. 외국에서 외국 돈을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을 해서 외화 차익금으로 발생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환차익은 양도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국외산 양도시는 물납은 안 됩니다. 국내산도 안 되는데,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장특공제는 안 됩니다. 배제하는데, 다른 데 국가공제 신경 안 써줘요. 배제하는데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양도할 때 세율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세율이 뭐라고요? 6에서 45% 초과 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세율은 무조건이야 초과 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6에서 45%, 뭐 70%, 60%, 50%, 40% 하면 무조건 틀려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 맞추기 전에 제가 뭐 하나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요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읽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읽기 전에, 자, 여러분 D-30을 위한 최종 점검 체크 리스트 요걸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요. 자,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여러분 꼭 해야 할 것. 일단 남은 기간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특히 시험 전 2주 동안 일주일, 2주 전 일주일 그때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봤던 자료를 봐셔야지 여러분들 하지 않아야 할 것과 일치되는 건데, 누가 새로운 거 이거 보면 된다더라, 어디서 새로운 거 뭘 자료 갖고 가지고 주는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셨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혼란만 생기고. 그러니까 봤던 자료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거 보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 새로운 거 절대 금물이고, 새로운 자료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봤던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거 봤던 자료만 보고, 보지 않았던 거는 보지 말고, 자료 수집하지 말고. 또 두 번째, 오답 노트. 제가 항상 강조하면 자꾸 틀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계속 적어 놓으셔가지고, 자꾸 틀리고 암기 안 되는 것들은 오답 노트 만들어 놨다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보시는데, 그래도 또 틀리는 것들은 또 체크해 놨다가 시험 전날하고 당일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오답 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영모의고사와 백선 활용법인데, 동영모의고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똘똘한 문제, 그러니까 동영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복습합니다. 요약집이든 문제집 틀린 문제만, 아니면 요약집이든 또 총정인 특강집이든 이렇게 봤던 또 백선 문제든 이렇게 봤던 것들을 훑어보고 시험 보고, 자,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계획을 세워줘서 1주차는 뭘 보고, 2주차는 뭘 복습하고, 3주차 때는 뭘 복습하겠다 해놓고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시험 보고, 틀리면 구멍이니까 배우고, 이런 식으로 자, 동영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 그러니까 복습도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틀린 부분 구멍 메워가고요. 틀린 부분 구멍이니까 메워가시고, 그 다음에 시간 안배, 딱 봐서 안 될 것 같은 거, 시간 걸릴 것 같은 거 제끼고, 그 다음에 똘똘한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학급 난이도에 해당 풀만한 문제 먼저 풀어놓고, 안 될 것 같은 거, 제꼈던 것들을 제끼는 연습. 이게 안 돼 있으면 실전에서도 막 그냥
순서대로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안 될 것 같은 거 제끼고 쫄지 말고 제끼고 푸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백선 중요한 지문들만 엄선되어 있으니까 백선은 반드시 동영 모의고사 한 4주차 정도든 아니면 시험 보기 한 열흘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한번 저 백선을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들을. 그래서 중요한 지문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하고 백선을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시고 시험 보고 구멍 메우고 또 틀린 부분은 자꾸 틀린 것들은 오답 노트 만들고 백선 문제 지문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멘탈 관리인데 여러분요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무조건 나는 그냥 진짜 찍어도 합격이고 남은 기간이면 충분히 객관식 시험은 한 달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남은 기간 한두 달 요 시간을 열심히 하면은 달달달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객관식 시험은. 그래서 남은 기간 충분합니다. 점수 안 나오고 그러더라도 지금 한 달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더 보고 가면 시험장에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추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보시고 찍어도 합격이라는 믿음이요. 만약에 나 올해 시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상념의 새만 둥지를 틀고 새끼 낳고 그러면서 온갖 상념에 그냥 뭐 자신감도 없어지고 뭘 봐도 잘 머릿속에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각인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난 합격할 거야. 나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난 무조건 알아야지 이래야지 뇌가 각인을 시키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감 없이 보면 그냥 흘러갑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셨죠? 찍어도 합격.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준비물 같은 거 하셨는데 뭐 당연히 다른 분들도 다 얘기했겠지만 뭐 수험표 놓고 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시험 당일날 가서 보면 수험표 놓고 오는 사람 꼭 있는데 그러면 본부에 집에 갔다가 오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본부에 가가지고 그거 이제 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수험표. 그 수험표, 신분증 이런 거 미리 다 챙겨놔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필기구 같은 것도 뭐 펜도 그렇고 사인펜도 그렇고 사인펜은 갑자기 원터치로 이렇게 딱 한 번에 찍는 거를 미리 전날 좀 뭉뚱그려서 모의고사 볼 때 같은데 뭉뚱그려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탁탁 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색칠하고 이러면 그 시간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뭉뚱한 그 원터치 있잖아요. 그 수성 사인펜으로 한 번에 탁탁 찍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그래서 미리 뭉툭하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탁탁 찍고 그런 거 사인펜을 갖고 가시고 그리고 수정액은 안 되는 거 알죠?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해야지 수정액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고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가셔가지고 어떤 곳은 양지 바른 곳은 창가 쪽은 덥고 저쪽은 응달진 곳은 춥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옷 여러 번 입고 갔다가 이렇게 이제 더우면 벗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폴라 이런 거 여성분들 하나 입고 가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그냥 낭패당하지 말고 얇은 옷을 여러 번 입고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 했다가 이렇게 더우면 벗고 추우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거를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마시면은 아침에 커피 같은 거 물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막 정신이 아득해지고 나올 수 있냐고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가니까 그냥 끝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커피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물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김밥 싸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밥은 추울 때 날씨가 쌀쌀할 때 김밥 먹으면 소화도 안 돼. 아침에 싸갖고 갈 거 아니에요. 차가워졌는데다가 그거 먹으면요 그 소화시키려고 뇌로 가야 되는 혈액이 위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체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먹던 음식 아침에 먹고 가시고 부드러운 곳으로 가시고 초콜릿 같은 거를 좀 많이 갖고 가세요. 초콜릿 같은 거 갖고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위에 부담도 없으면서 바로 연령화시키기 때문에 불타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가벼운 거로 갖고 가셔서 또 안 먹으면은 나중에 이 뇌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당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초콜릿 같은 것도 갖고 가시고 부드러운 것으로 식사 가져가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네, 등등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세법은 뭐 어떻든 간에 남은 기간 여름에 한 달 또 남은 기간 계속 하시면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어느 곳에 보더라도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하면 들릴 것이니까
당당히 하시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점수에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틀린 문제 반드시 보완하시고 다른 지문들도 꼭 읽고 확인하셔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준비하면 실전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학교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힘내시고 끝까지.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저의 사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2주차 때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